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전년 동기나 요번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잘했다는 말이 나올 만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LG생활건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데요. 특히나 화장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로 더 유명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은 이 화장품주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죠. 하지만 너무나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솔직히 한 1, 2년 내에 흑자로 그러니까 돌아설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겨우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흑자 전환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. 지금 요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2분기 때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전분기인 1분기 때랑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어닝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. 1분기 때는 매출액 9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640억 정도로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매출액 9천억에 영업이익이 58억 밖에 안 나왔으니까 겨우 적자를 모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 수준이죠. 이렇게 영업이익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다음 3분기 때 또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투자 대비해서 아웃풋이 적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쉽게 보면 이 표가 아무래도 이제 보기에 더 편하실 텐데요. 지난해 2분기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.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하지만 직전 분기인 1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. 내부적으로 국내 이니스프리라는 아모레퍼시픽의 내부 브랜드죠. 그래서 브랜드가 분기별로 한 800억까지 이 실적을 찍어줬지만 매출액을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600억대로 소비가 이제 둔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다시 2분기 때는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어요. 이 이니스프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때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아주 강력하게 해왔었는데요.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한계에 봉착한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국내 매출액도 규모를 보게 되면 국내 매출액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.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요번 2분기는 매출액 6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. 하지만 영업이익만큼은 50억이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은 상태이긴 하죠. 하지만 직전 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. 해외 매출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해외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에요. 이게 이제 해외에서 우리 K-팝이나 K-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특히 북미, 미국 쪽이죠. 그리고 유럽, 중동 이런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. 잘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이 아시아 쪽 특히 중국 시장에서 좀 기대한 것만큼 매출이 늘어나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. 그러다 보니 적자도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죠.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차트만 보셔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올해 1분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분기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올 1분기 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한알령 철회와 또 중국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업체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줄 줄 알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현중론에 입각한 대중 강경책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내수 시장처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실망 매물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고요.
그나마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줬지만,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어올려지지 않으면 이런 상승세가 계속 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나마 이제 이 매출 외형이나 아니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이 살아나는 것인데, 중국 시장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영업망을 만들고 했지만 중국에서 좀처럼 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태죠. 이거는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니스프리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분기별로 적자에 들었으면서 내수에서도 좀 빨간불이 켜진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도 터져주고, 지금 그나마 지금 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줬다 할지라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주이고 소비에 기반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만 이 실적 외형이나 또 수익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를 타는 종목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하실 밑에 기계실 있고 기계실 밑에 지하철이 다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